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 중지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가로 얀센 백신과 관련된 몇 건의 혈전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력과 변이 바이러스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늦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저녁에 집에 귀가하던 아시안 여대생이 괴한에게 염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여대생은 얼굴과 혀, 목구멍까지 심하게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상원에서는 법무부가 증오범죄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COVID-19 증오범죄 방지법이 표결을 거칩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2,018명, 사망자는 352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641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149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339명, 사망자는 19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 중지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가로 얀센 백신과 관련된 몇 건의 혈전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미 전역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CDC가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추가 혈전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줌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이 실제로 진짜 환자를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번 주 CDC와 식품의약국의 일이 될 것이며 그 결과를 23일 열리는 CDC의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식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오늘부터 모두가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충분히 백신을 보유했다며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하고 당신 이웃과 가족을 차례로 지켜야 한다며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늘부터 하와이와 매사추셋, 뉴저지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가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성인 모두가 실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18세 인구 중 50.4%인 1억 2,998만 8,985명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약 39.5%인 1억 3,100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전체 인구의 25.4%인 약 8,4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는 81%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이전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117명이었습니다. 2주 전 평균치보다 8% 많아졌고 같은 기간에 입원율 평균치도 9% 올랐습니다. 다만 1일 사망자 평균치는 940명으로 2주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 확진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시간주에서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약 10%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확진 사례가 가장 많은 도시 지역 17곳 중 16곳이 미시간주에 있었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강력한 제한 조처를 도입해 일정한 방역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재확산 국면에선 엄격한 통제 대신 백신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도 지난 2월 700명 정도였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과 고령자, 기저질 환자 등의 접종 우선권을 줬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얀센 백신의 경우 투여자 중 극히 일부에서 혈전 현상이 발생해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져 있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으로도 물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미국이 유럽 등 다른 나라보다 더 효과적으로 백신을 배포해왔다며 향후 몇 주간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백신의 지속력과 변이 바이러스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추가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늦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파우치 소장은 ABC-TV This Week에 출연해 미국인이 늦 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자신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에서 12개월이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 여부에 관한 결정은 면역력이 언제 없어지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당국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을 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을 도입하려는 각국은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혈전 유발 가능성 문제로 중단한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을 재개하기 위한 CDC 자문위원회가 23일 열린다며 사용 중단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이 어떤 행태로든 재개되지 않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낙관하고 CDC나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보다 앞서 나가고 싶진 않다면서도 23일 이후로 또 연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일종의 경고나 제한 또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용 재개를 권고하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특정 연령층 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단서를 달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50세 이상 주민들이 예약 없이도 워크인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워크인 백신 접종이 가능한 뉴욕 시정부 운영 접종센터는 31곳입니다. 1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백신 접종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시 정부 운영 백신 접종센터에서는 50세 이상 주민들과 동행자에게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워크인 백신 접종이 가능한 뉴욕시 정부 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는 31곳입니다. 이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는 7곳이 있고 이 중에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의 홈구장인 시티필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는 시정부 운영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 예약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 vaccinefinder.nyc.gov에 접속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연령 제한을 16세로 전면 확대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까지 총 600만 7,738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면서 백신 접종 횟수가 600만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백신 접종 예약은 웹사이트 covidvaccine.nj.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에 집에 귀가하던 아시안 여대생이 괴한에게 염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얼굴과 혀, 목구멍까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여대생을 위해 고펀드미 사이트에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뉴욕에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파키스탄계 여성 21살 나피아 파티마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뿌린 염산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러 공격이 일어난 장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피해자인 나피아는 롱아일랜드 뉴 하이드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호프스트라데이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펀드미 사이트에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나피아는 오후 7시 40분쯤 집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먼저 집으로 들어간 모친을 따라가다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은 빠르게 나피아에게 다가와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공격을 당한 나피아는 집으로 들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에 묻은 염산은 입으로 들어가 혀와 목구멍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염산은 나피아의 손목과 얼굴 피부를 녹였고 눈으로 들어가 끼고 있던 컨택트 렌즈를 녹여 동공까지 다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곧바로 응급 전화를 해서 생명을 잃진 않았습니다.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보고된 것만 3,800건입니다. 법무부가 증오범죄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COVID-19 증오범죄 방지법은 이번 주 상원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오늘 맨하튼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연방 정치인들이 법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증오범죄 중단을 외쳤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there has been a terrible and deeply troubling uptick in anti-Asian hate crimes here in New York and across America. And we are saying no more. We are saying very simply to America, to New York, to the world, stop Asian hate. Hold up your sign. We have more. 척 슈머 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는 미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이 행사가 끝나면 워싱턴 DC로 이동해 아시안에 대한 코비드-19 증오범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주 이내 하원 표결을 하게 된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 윤 회장 등 아시안 커뮤니티 대표들은 법안을 마련한 두 연방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시안 증오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인 어린이들이 척 슈머, 그레이스맹 의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 2세, 3세들이 미국 땅에서 프라우드 시민으로서 아메리칸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그들이 당당하게 이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롱아일랜드의 쉘터락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순 현재 뉴욕시에서만 최소 40명의 아시아계 뉴요커가 코비드 관련 증오범죄의 피해자였고 보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 늘어나는 총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수사국 FBI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FBI는 총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쳐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빨리 숨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제자리에 앉거나 얼어붙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총기 난사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국은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총기 난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기억하기 쉽도록 구호처럼 만든 겁니다. 어제 CNN 방송은 총기 난사의 시대의 이 슬로건은 소방관들이 수십 년간 가르쳐온 멈추고 누워서 굴러라라는 지침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멈추고 누워서 굴러라는 화재로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이를 끄기 위해 땅에 누워 옆으로 구르라는 지침입니다. FBI는 이번 지침에서 총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자 중앙정보국 요원인 제프 버틀러는 제자리에 얼어붙는 것은 최악의 행동으로 1초 1초가 중요하다며 제자리에 쪼그려 앉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달아나는 것이 어려우면 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점이나 영화관, 은행, 학교 등에 갈 때 비상 출구를 확인해 두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숨을지를 계획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남는 선택지는 싸우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총기 난사범과의 정면 대치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총을 재장전하는 때를 기다리라며 당장 구할 수 있는 총기범에게 휘두를 수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무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법인세 최고 세율 28% 인상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5% 절충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엑시오스는 백악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25% 인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2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율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25% 절충안을 지지한 가운데 같은 당 팀 케인, 마크 워너, 키어스틴 시너마, 존 테스터 상원 의원 등이 28%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28% 인상안을 철회하진 않으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법인 세율을 25% 인상할 경우 15년간 약 6천억 달러의 세수를 더 걷어들이게 되지만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으론 부족합니다. 때문에 엑시오스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 자산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양당 상원 의원 각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G20는 초기 인프라 패키지에 무엇을 포함할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3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가정 400곳에 $500 상당의 식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모금액을 매칭하고 있는 H마트가 매칭 금액을 전체 후원금으로 확대하면서 $26만 $1,960를 확보하게 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3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며 총 400가정에 $500의 식품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6만 $1,960는 한인 사회는 물론 타민족을 포함해 식품권을 배분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는 1, 2차 캠페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정된 매칭 금액을 합한 총 수익은 $147만 $5,580이며 121만 $3,400를 지출해 총 1,637가정에 식품권을 배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 남동부 커노샤의 술집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안관실이 밝혔습니다. 베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발포한 피해자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술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다시 돌아와 돌연 총격을 가했고 범인이 1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16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AK-49 소총을 휴대한 오하이오 출신 18세 남성 사디크 티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소총을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상태로 휴대하고 있었고 쇼핑백에서는 17발의 실탄이 든 탄창이 발견됐습니다. NYPD는 수배 중이었던 이 남성의 부친이 지난달 오하이오주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티그가 테러 목적으로 무기를 들고 맨하튼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 주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요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요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건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기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경우 월 $15 이상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월 $20가 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생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휴스턴 북쪽에서 빠르게 달리던 테슬라 2019년형 모델 S 차량이 나무에 충돌한 이후 불길에 휩싸이면서 차량에 탑승했던 69살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충돌 당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 사람은 조수석에 다른 한 사람은 뒷좌석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이 운전석을 비워두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토 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충돌 당시 ADAS가 활성화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예상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낮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